오늘의 전주시입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돼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18일 동안 복력당을 누빌 우리 열차는 신의주와 두만강까지 운행하며 선로 상태 등을 점검하는데 조금 전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아르헨티나에 도착해 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 비위와 관련해 청와대가 감찰반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감찰반원들이 근무 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친 사실도 알려졌는데 청와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고흥의 김 양식장에서 사용한 공업용 염산이 공장에서 사용하다 버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김 세척제는 바다로 버려지고 있었는데 수십억 원의 세금이 버려지는 현실을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1.5%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2도, 파주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인 뒤 낮에는 기온이 올라 금세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 영향으로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남북이 오늘부터 18일 동안 철도 공동조사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 서울역을 출발한 우리 측 열차는 잠시 뒤 도라산역에서 환송 행사를 하고 북측으로 향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정인 기자, 열차가 조금 전에 떠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측 철도 현지 조사를 위한 우리 측 열차가 조금 전 이곳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이 열차는 환송 행사가 열리는 도라산역에 잠깐 멈췄다가 북쪽으로 향하는데요. 환송 행사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기관사에게 잘 다녀오라는 의미에서 머플러를 들러주는 출무 신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열차는 환송 행사가 끝나고 오전 8시 50분쯤 북측 판문역으로 떠나는데요. 판문역에서 우리 측 열차는 기관차를 북측 기관차로 교체하고 북측 열차까지 추가로 연결됩니다. 남북은 경의선 개성부터 신의주까지 약 400km 구간과 동해선 금강산부터 두만강까지 약 800km 구간을 다음 달 17일까지 총 18일에 걸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남북 조사 인원들은 열차에서 함께 숙식하며 지내게 되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경의선, 동해선 28명씩 모두 56명이 참가합니다. 만약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도 가능한데요. 통일부 당국자도 일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정도로 급박하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착공식과 달리 실제 공사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재 외교에 나섭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최중락 기자입니다. 체코 방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14시간여 비행을 마치고 아르헨티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립역사 기념공원을 찾아 무명용사의 탑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2달 만에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에 대해 협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한의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 사이에서 중재 외교를 통한 어떤 조율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 완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지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가 적발된 데 이어서 근무 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결국 특감반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감반 직원들이 친목을 도모한다며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청와대 내부 감찰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기강회의 사건이 잇따르자 특감반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특감 반장을 포함해 10여 명의 직원은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전원 복귀 조치됐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 내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된 특감반 직원은 징계가 요청된 상황. 검찰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김모 씨는 지난달 경찰청에 찾아가 지인의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캐물었다 적발됐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씨 외에도 비위에 연루된 특감반 직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몇 명이나 비위에 연루됐는지 비위 혐의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지난 20일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공장에서 김주표 상무가 폭행을 당한 당시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노조원들의 심한 욕설과 함께 비명소리도 들립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노조 측에서 허박한 말이 터져나옵니다. 한 차례 욕설이 이어지더니 폭행 피해자 김모 상무로 보이는 남자의 비명이 들립니다. 노조는 유성기업이 어려워졌는데 사측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따집니다. 뭐한 게 있어? 뭐한 게 있냐고? 뭔 교섭을 해? 장난해? 한 노조원의 신세 한탄이 이어지더니 또 한 번 폭행이 일어납니다. 우리야! 씨 못해 살아요. 그냥 아세요? 차라리. 노조원들은 중간중간에 구호를 외치고 파업가를 불렀습니다. 노조 측은 노조 파업 때 대신 일해온 사측 직원들을 비꼬듯 나무랍니다. 우리가 파업해서 우리가 끝내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현장에서 우리 물건 다 뽑아놓고 이 사태 못 끝나게 하고 근데 여기 와서 왜 놀고들 있어? 또다시 사측에 대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유성기업 상무와 전 대표이사를 감금 폭행한 노조원들은 경찰이 출동하고도 40여 분이 지난 뒤 점거를 풀고 해산했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경찰이 임원 폭행 사건을 일으킨 유성기업 노조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일으켜서 유감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유성기업 임원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 7명을 확인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진입을 막은 노조원 5명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당초 경찰청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기로 했던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장소를 서울 사무소로 변경했습니다. 46일째 농성을 벌여왔던 곳입니다. 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발적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유성기업 지혜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당사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노조 측은 이번 폭행 사건이 있기 전인 지난 8년간 사측과 누적된 갈등이 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단체 협약을 해지하고 8년 동안 총 34명을 해고했으며 조합원
수백 명을 징계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는 서울 사무소에서의 농성은 풀었지만 아산공장에서는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김 양식업자, 심지어 수협 조합장까지 김을 신선하게 보이려고 사용이 금지된 염산을 다량으로 쓰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들이 사용한 염산을 분석해봤더니 놀랍게도 공장에서 쓰다 버린 폐 염산이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사실이 MBN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트럭 한 대가 어디론가 향하더니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에 멈춥니다. 짐칸에서 파란색 통을 꺼내 배에 옮기더니 곧바로 바다로 나갑니다. 따라가 봤습니다. 배가 도착한 곳은 김 양식장. 배 위에서 김에 붙은 잡티를 제거하는 세척 작업이 한창입니다. 세척에 쓰인 파란색 통, 염산입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염산이에요? 염산은 독성이 강해 일반인은 보관만 해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 세척에 사용되는 염산마저 정상적인 염산이 아니었습니다. 폐염산을 사용하고 있죠. 왜 폐염산을? 폐기 채우고 난 염산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가격도 싸고. 이 말이 맞는지 어민들이 사용한 염산을 수거해 성분을 분석했더니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공장에서 버린 폐염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중금속이 굉장히 높게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오염시키고 적절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황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이 바다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는 어민들이 공업용 염산을 못 쓰게 하려고 산도가 낮은 김활성 처리제, 즉 유기산을 어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민 상당수가 이걸 통째로 바다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 양식 창고에 20kg들이 염산통이 가득입니다. 무려 1000통이 넘습니다. 찌든 녹을 녹일 만큼 독성이 강한 산도 35%의 공업용 염산입니다. 이걸 김 양식에 쓰지 말라고 정부는 어민들에게 산도 10% 미만인 김활성 처리제를 의무적으로 사게 하고 구입비의 80%가량을 보조합니다. 그걸 정부 신청 방법이 의무화돼 있어가지고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을 해야 돼요. 하지만 어민 대부분은 세금에 자기 돈까지 들어간 활성 처리제를 바다에 버립니다. 공업용 염산을 쓰면 세척 시간과 인건비가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1시간 할 거 5시간, 6시간 동안 그러고 있어요. 지치지요, 어미죠. 사람들도 다 그만 간다고 그래, 간다고. 전국 김의 80%를 생산하는 전라남도는 김활성 처리제 지원금이 올해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불법도 못 막는 겁니다. 정부는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동의를 하고 점검이라든지 불법 실태 단속을 하라고. 어민들이 쓰는 공업용 염산통은 그걸 쓰지 말라고 정부가 세금으로 사준 김활성 처리제 통이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법 통과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선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손에 피켓을 든 한유총 소속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관련 개정법이 유아교육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폐원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끝내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합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집회 장소 바로 뒤에서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정기국회가 9일밖에 남지 않아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꿈을 대는 동안 유아교육과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예비 학부모들과 학부모들의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당내 이견으로 자체 법안 마련에 실패했고 여야 논의는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같은 날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던 50대 여성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70대 농민 남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내용과 중대성을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영장 심사를 받으려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민법의 특정 조항을 외치며 패소한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은 당연 무효입니다. 한편 남 씨가 화염병을 던진 날 다른 법정에서는 아들의 항소심 기각에 불만을 품은 50대 여성 안모 씨가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을 모독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어젯밤 버스와 부딪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다시 승용차와 추돌하며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취한 30대 남성은 도로에 나와 있다 골목길에서 빠져나오던 승용차에 깔려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택시와 승용차 2대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반포역. 왕복 8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택시와 부딪히고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다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승객과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 승객 20여 명 중 다친 사람은 없으며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1시쯤 서울 성동구에서 만취한 30대 남성이 도로에 누워 있다가 골목길에서 나오던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누워있는 남성을 미처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다행히 남성은 10분 만에 구조됐고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에는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사장 집기가 일부 불에 탔지만 늦은 밤 공사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5분에는 전남 고흥의 외나도로 앞바다에서 1,700톤급 화물 운반선과 98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어선과 화물 운반선 모두 찌그러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드디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나 1,5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이번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엽니다. 금리에 민감한 채권거래 담당자 10명 중 8명이 금리 인상을 예상할 정도로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1,5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고 있어 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달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 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금리 인상설을 뒷받침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금통위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장이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금융 안정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경기 하강 조짐이 뚜렷하고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이 커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파월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으로 한미 금리 차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도 이번 금통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일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피해자는 9명인데 이 중 5명이 세상을 떠났고 3명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재판을 직접 본 피해자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일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각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미쓰비시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미쓰비시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는 1억에서 1억 5천만 원씩,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8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겁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영정사진을 들고 법정에 나온 아들은 고대했던 판결이지만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국회에서도 기분이 착잡합니다. 한마디로. 원고분들, 일세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말이야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 70여 년을 기다린 끝에 피해자 중 유일하게 법정에 참석한 89살 김성주 할머니는 함께 일하다 이국 땅에서 숨져간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많이 그래서 죽었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사죄를 하고 우리를 보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난관이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쓰비시의 재산을 찾기도 어렵고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하면 강제 집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집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은 일본, 한국이 아닌 또 다른 제3국으로 가면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만은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한 달 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과 같은 결론을 대법원이 다시 내리면서 정부가 외교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KT 아현지사 통신고 화재로 인한 1차 보상안에 대해 반응이 싸늘하자 KT가 어제 추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KT가 통신구 화재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유무선 이용요금 1개월 감면이었던 기존 안에서 유선 가입자에 한해 이용요금을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무리선 기반의 이제 복구가 조금 더 져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불편을 겪으실 수 있는 고객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무선 인터넷 공유기 지원 등을 담당하는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확장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KT 아현지사 앞에 천막을 치고 피해 상담에 나섰는데 시작 2시간 만에 22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모두 현재의 보상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웹을 통해서 전화가 와야 되는데 한 80% 가까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딱 끊어지니까 60% 이상은 저희가 손해보는 거죠. 하루 매출은 20만 원 됐다, 15만 원 됐다 그래요. KT 그거 하는 건 너무 부족한데요, 그게요. 안 돼요, 정말. 소상공인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저희가 법정 다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불매운동까지도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연대해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T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인데 양측이 단시일 안에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5주 연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와 용산, 성동구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 이유가 뭘까요? 정주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마포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대단지 아파트지만 최근 전세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전세는 지난 9월 8억 원에 거래됐지만 2달 만에 2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3,800여 가구의 2년 단위 전세 만기 시기가 도래한 데다 바로 옆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해 세입자 구하기 전쟁이 펼쳐진 겁니다. 올해 서울 집값을 주도했던 마포와 용산, 성동구, 일명 마용성 지역의 전세 가격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25개의 자치구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던 마포구의 전세 가격은 이번 주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용산구는 낙폭이 커졌고 성동구는 마이너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만 7천여 가구가 신규 입주한 서울은 내년엔 2배에 육박하는 5만 1천여 가구가 집들이를 할 예정입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니 전세 가격이 더는 버티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량 입주 물량이 풍부한 전세 시장의 공급원 역할을 하면서 전세 가격을 하향 조정시키고 있고요. 콧대 높은 줄 몰랐던 전세 시장의 가격마저 하락하면서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석혜균 선장과 북한군 병사를 기적적으로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응급의료 분야의 열악한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의료 환경을 만들려면 기존의 틀을 깰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분야의 열악한 현실을 토로한 이국종 교수는 응급의료가 국가의 의료 수준을 가늠할 척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국가의 전체적인 그 의료 시스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 그리고 중증 외상 이런 분야에서 진정하게 내공이 발현되는 거지. 내년 2월부터 경기 지역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24시간 도입되는 닥터 헬기의 기대감을 나타낸 이 교수는 소음 문제 등 지적에 대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럼 런던 시민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지만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소리보다 좋다고 이렇게. 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선 기존의 틀을 깰 용기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비행이라든가 기존의 헬기가 기동하던 틀이 있다고요. 근데 저는 하여튼 한국 사회가 분명한 생각은 한국 사회가 좀 용감해져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한쪽 눈이 실명에 가까울 정도인 이국종 교수는 정작 본인의 건강을 걱정하는 물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저희 나이 때면 한두 군데 아프니까 그냥 지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러시아가 미러 정상회담 시간을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어선 납포 문제 때문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이유 때문일까요?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렘린궁은 내일 미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게 확인받았다며 어떤 의제를 다룰지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Поэтому я не знаю, как ответить на ваш вопрос. В районе полудн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начала будет не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как мы ожидаем. 그런데 러시아의 발표가 나온 지 불과 5시간여 만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선을 납포한 사건을 거론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진 정상회담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른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문제로 법원에 출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코언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끔 거짓 증언을 했다고 깜짝 발언을 한 겁니다. 코언의 진술 번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궁지에 몰리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He was given a fairly long jail sentence, and he's a weak person, and by being weak, unlike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발언 이후 크렘린궁은 아직 미국 측의 공식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문화예술을 후원하고 발전시킨 기업과 개인들을 선정하고 축하하는 2018 한국 메세나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 메세나 대상은 여성문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한 동서식품이 받았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세나 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19번째를 맞았습니다.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메세나 활동을 펼친 기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문화예술계 종사자, 경제계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메세나 대상은 지난 29년간 여성 신인 문학상인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을 운영해온 동서식품이 받았습니다. 동서식품은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클래식 공연을 제공했고 지역 어린이 오케스트라의 꿈도 키워줬습니다. 무한한 책임과 그런 의무를 느낍니다. 저희 동서식품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삶의 향기를 나눌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치앤 비즈니스상 부문에는 오성정보통신과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공헌상의 영예는 LG 생활건강에 돌아갔고 메세나인상은 백정호 동성 코퍼레이션 회장이 받았습니다. 올해 80억 원에 육박하는 193건의 결연이 성사된 것을 기념하는 2018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도 열려 박수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서울 여의도 빌딩 숲 사이에는 일명 흡연 골목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태우는 담배로 길 가는 시민들이 간접 흡연 피해를 받지만 사유지라서 단속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의 한 골목길.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태웁니다. 9개의 건물 사이에 있는 190m 길이의 이 길은 흡연자들이 많아 일명 흡연 골목이라고 불립니다.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피는 거고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겠죠. 자욱한 담배 연기와 퀴퀴한 냄새, 지나가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연기 많아가지고 저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너무 불편해요. 지나다닐 때마다. 이렇게 곳곳에 금연 표지판이 있지만 소용이 없고 인근 화단엔 담배꽁초가 즐비하게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9개 건물의 사유지로 이뤄진 길이고 공용부지가 아니어서 담당 구청이 흡연 단속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영등포구청은 사유지라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구의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흡연 부스 마련 등 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일부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과정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지만 무턱대고 막는 과정보다는 뭔가 제한적인 어떤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유지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지 영등포 구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여기 최고의 드론 조종사를 가리는 대회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 정상에 올랐을까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실내 경기장. 무언가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는데요. 바로 드론입니다. VR 고글을 쓰고 시속 100km가 넘는 드론을 조종하는 드론 경주 대회가 열린 건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한국인 참가자 16살 박성주 군입니다. 더욱이 성주 군은 이날 우승까지 차지했다고 하니 정말 대견하죠? 땅을 파면 뭐가 나오냔 말 종종 하는데요. 오늘 보니 뭐가 나오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다른 발랄함을 자랑하는 이 강아지는 얼마 전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집 마당에서 무언가를 파선 입에 물고 다녔는데 그게 알고 보니 13,000년 전 매머드의 상아였던 겁니다. 심지어 보존 상태도 매우 훌륭했다는데요. 지금은 이 녀석을 피해 집안 어딘가에 숨겨두셨다고요. 세상에 도수 안 맞는 안경만큼이나 무용지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 녀석은 그걸 몰랐나 봅니다. 태국의 한 사원. 그야말로 원숭이 천국인데요. 짓궂은 원숭이 한 마리가 관광객의 안경을 낚아채 도망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둘의 추격전. 30분을 쫓아갔지만 결국 안경은 찾지 못했다는데요. 그게 뭔진 알고 가져갔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서 징역을 살았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 58명이 오늘 가석방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지원 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중국, 이란, 남수단, 베네수엘라 등 18개국도 자금 지원 금지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북한을 16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은 시범철수 대상인 비무장지대 DMZ 내 지피의 완전 파괴 작업을 오늘 완료합니다. 또 DMZ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 철원군 화살 머리고지 일대의 지뢰 제거 작업도 마칠 예정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강원, 충남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황사가 나타나고 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153 마이크로그램, 광주 159 마이크로그램, 대구는 16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북과 남부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중서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기압계가 정체되면서 황사는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먼지도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남부지방의 황사는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영하 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서요. 일요일 낮에는 평년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영동에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4.6도, 광주 4.5도, 부산은 7.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8도, 청주 9도, 광주 14도, 부산 1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낮에 서쪽 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늦은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영하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